화성공장 박사입니다. 올해는 부동산 투자 시 꼭 필요한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위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계산하는 식은 원래는 부동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요거는 재무관리 쪽에서 나온 건데요. 연금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수익률이 1120만원짜리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을 때 임대료가 이런 식으로 올해도 1년, 내년에도 1120, 뭐 3년 차에도 1120 쭉 가는 겁니다. 쭉 가서 요게 영구채, 보통 N인을 무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물에 투자를 했을 때 죽을 때까지 무한정 1120만원의 월세가 나온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그 유명한, 우리 보통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우지 않습니까? 요 식이 나옵니다. 요 식이 나오는데요. 요게 n을 무한대로 가버리면 여기가 얘가 0으로 수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value는 요 P 연간 임대 수익률 총 수입에다가 이 수익률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이거를 위쪽 올리고 위쪽을 아래로 내리면 결국 그 유명한 수익률이 총 투자 금액의 연간 임대료 총 수입, 이렇게 된 공식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가정은 요 n이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근데 사실상 상가 투자나 원룸 투자 같은 경우에 요 임대료가 무한정으로 똑같게 발생되는 구조는 제가 이때까지 7년 동안 상가 부동산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통 투자자들은 이런 거를 또 계산이 너무 익숙하셨는지는 몰라도 뭐 어떤 수익률, 뭐 6%짜리 수익률을 찾아주세요, 7%짜리 수익률을 찾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립니다. 좀 많이 어폐가 안 맞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는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실패할 경향이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많이들 지금 문의를 보시는 게 조금 은퇴 후에 안정적인 수익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다가구를 많이 투자를 의뢰하십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층하고 총 4층 구조인데요. 1층에 보증금이 2천에 임대료가 200,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1층에 상가가 2개, 2층부터 4층까지는 원투룸이 있다고 했을 때 총 보증금 합계가 1억 3천, 임대료가 1120이 나온다고 치고, 그 투자 매매 예정 금액이 18억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얘기를 해봤더니 대출이 한 4억 정도 나오고요. 금리가 대출 이자가 한 4.2%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요. 대부분 100이면 99명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대출이 만약에 없다고 계산을 했을 때 임대료가 1120이니까 1120을 쓰고 12달, 1년은 12달이니까 12달. 그래서 이게 이제 13억, 이게 1억 3,440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10억이 아니고 18억입니다. 18억으로 계산했을 때 수익률이 약 7.4% 정도 나옵니다. 보통 다가구 같은 경우에 7.4%면은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있고요. 요 분이 타입이 1이고,
또 다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없기 때문에 보통 대출로 4억을 땡기고 기존의 세입자들을 보증금을 다 그냥 승계하는 조건으로 갑니다. 그러면 위에 임대료는 1120에 12더 곱하는 건 똑같고요. 4억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간 받아들이는 소액이 아까는 1억 3,440이었었는데 1억 1,000으로 줍니다. 대신에 18억인데 보증금이 1억 3천이고 그 다음에 은행으로 4억을 조달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하는 실제 투자 금액은 12억 7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수익률이 100이면 100 높게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통 대출 이자는 많이 잡아야 4%에서 5% 정도 되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보통 아직까지도 일부 이자를 받기 때문에 10%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현장에서 한번 겪어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에는 이런 큰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정말로 영구적으로 임대료가 1130만원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여기가 새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주변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대학교 주변에 원투룸이 한 개나 두 개 정도가 있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구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이 누가 다가오고 돈을 벌었다 라고 소문이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투룸을 땅이 있는 때마다 계속 짓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원룸이 제일 많은 데가 수원대학교인데요. 수원대학교 주변에 제가 10년 전만 해도 원투룸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뭐 원투룸을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약 250개 정도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공급이 굉장히 초과가 돼서 이제는 거꾸로 임차인들이 신축 원룸 아니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신축 원룸에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으면 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면 다가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저희 수원대는 이 인가는 한 30% 이상 공실이 납니다. 물론 수원대학교에 정문에 딱 붙어있는 데나 버스 정류장에 딱 붙어있는 데는 공실이 조금 덜하긴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실이 한 30%에서 40% 납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계산을 했을 때 공실 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년에서 5년 지난 것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30% 이상 공실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복도 청소, 계단 청소, 음식물 쓰레기 청소, 청소업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청소 비용도 무시 못하게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엘리베이터 비용이 또 발생이 되고요. 특히 이제 원투룸 같은 경우에 담당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들한테 전속으로 부동산 건물 관리를 맡기면 원룸 한 가구당 또 뭐 5,000원, 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제로 한번 해보면 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 수익률 확정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지금도 간혹가다 있는데 상가 분양하시는 분들이 지면에 뭐 3년 뭐 8% 수익률 확정, 뭐 5년 뭐 수익률 확정 이런 식으로 광고를 떼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건 뭐냐면요.
매매하신 분이 5년간 8%의 수익률의 확정을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계속. 이 말은 뭐냐면요, 거꾸로 얘기해서 5년간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대신에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발생되는 비용을 매도 가격에 엎어버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삼모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혹하셔가지고 투자에 또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매년 5년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을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계속 그 시행사가 계속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5년 이후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건물이 낡아서 임차인이 잘 안 들어오고요. 공실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받은 그 투자 수익금은 원래 매매 가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고려를 할 때 투자 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투룸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 재산세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의 가표가 이제 잡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나 아니면은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이 따라서 따블로 계속 다 붙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문 세무사하고 상담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세금이 나오는지를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 때 이 건물을 하나 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오늘 제가 촬영할 이유는 이겁니다. 매도시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되는데 왜 일반적인 투자 수익률 분석에는 요 매도 양도 차익에 대한 수익을 지금 반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면 일반 증권이나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좀 낮게 나옵니다. 낮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 실무에서는 요 자본 이득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수익률에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원투룸 통매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매도 금액이 매입 금액이 18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년 후에 이게 20억에 만약에 매각을 하겠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임대료는 1120, 1120, 1120 월입니다. 월 다 똑같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5년째 팔았을 때 요 2억이란 만큼의 양도 차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2억이라는 부분을 여기에다가 안분을 해서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 일반 증권보다 높게 나오죠. 근데 이제 증권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을 얘기를 했다가는 부동산하고 증권이나 파생상품하고 경쟁을 했을 때 대부분 부동산한테 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10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더블로 떴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연마다 따졌을 때 매년 10%의 수익률이 발생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5년 안에 더블로 떴다. 그러면 연을 따졌을 때 20%의 수익률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특히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5년 안에 더블을 떴다 같은 경우에는 20%의 수익률에 플러스 매달 발생되는 수익률이 있지 않습니까? 월세? 그게 합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14%, 15% 정도 나오는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셨을 때 단순히 월세 임대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5년 후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 양도 차익이 얼마만큼 날 수가 있는지 그것도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5년 이후에 매도를 했을 때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낮아진다고 하면 매년 물론 임대 수익은 받겠지만 양도 차익에서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걸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떤 가격이 투자를 했을 때 5년 후에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올라갈 수 없는 건지 그거 위주로 한번 일단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년 임대 수익이 발생되는데 공실이 안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 실수요자 목적이나 투자 목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단순히 땅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땅도 5년 안에 2배가 될 수 있는 땅들 많이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뭐 도로가 확장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후면은 보통 가격이 약 따블은 아니지만 약 1.5배에서 1.7배 정도는 무난하게 다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것도 따지고 보면 수익률 계산했을 때 12%에서 13%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